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날보다 120여 명이 늘어나면서요. 지난 8일 이후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센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수치를 보면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주말 휴가도 끝이 났고 수요일에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집중되는 그런 사안은 바로 변이 바이러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세 가지인데요. 영국발, 남아공발, 또 인도발. 이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에 모두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자 숫자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울산이나 부천이나 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좀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 635명이 지금 오늘 숫자지만 어찌됐건 지난 한 주간 감염자의 전체 일주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1이 아직 떨어졌지 않습니까? 0.95라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증가된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데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으나 단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방역 당국이 좀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가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인지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앞으로 영업 제한 조치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조금은 조정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분기점을 5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500명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처음 사실 좀 제시가 됐는데요. 이 500명 기준은 지난 한 몇 달간의 이런 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지난 이제 3, 4, 5월 한 세 달간에 500명, 400명, 500명, 600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자연히 협조를 해주셔서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었고요. 두 번째, 사망률이 치사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사망률은 거의 0.5% 정도까지 한 달간 끊어서 보면은요, 0.5%, 그 저번 달은 0.9%, 그 이전은 1.45% 이렇게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고령자 분들에게 백신 접종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두 가지, 즉 사망률을 통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500명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목표로 삼을 만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건 짧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500명 이하라는 기준 자체를 잡은 것이 그래도 500명 이하라고 하면 500명까지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평가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좀 이제 우려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명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일부 잘 지켜지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사망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참여율 높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는 그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방안들이 어느 정도 접종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뭐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는데 지금 이제 접종에 대해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가장 큰 불안감의 원인은 사실 이것의 어떤 안전성이나 뭐 이런 문제입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정확한 정보를 이제 확실하게 모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면제해 주는 게 이러한 불안감을 상쇄시킬 만큼 매력적인 이제 내용이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500명 이하의 이제 좀 확진자 수가 나오는 그런 국면이 되면 이건 또 그때 가서는 또 없어질 어떤 제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이 방역 당국이 추가로 이제 좀 인센티브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좀 이제 좀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빨리 좀 성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백신 휴가 관련된 내용인데 삼성전자 이게 이제 기사화된 내용인데 삼성전자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백신 휴가 관련해서 유급 휴가 달라 이게 지금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백신 휴가에 대한 어떤 보장, 우리 노동자들의 또 권리이기도 한데 이 회사원 백신 휴가가 확산이 되는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조가 요구한 게 이제 접종 당일에 유급휴가 주는 방안하고 혹시 예. 이상 반응이 우려될 경우에는 이틀을 더 주는 방안 이것을 요구한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 권고한 그런 내용이기도 예. 한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국내 최대의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이제 유급휴가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결정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모로 어떤 기업 활동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것을 그대로 이제 권고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백신 휴가제를 스스로 이제 알아서 도입할 거냐 여기에 예.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를 검토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이 정부 일각에서도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좀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하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백신 돌파 감염에 대한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인데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뭐 어떤 백신이든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건 특정 백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전반적인 백신들이 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전반적인 백신 다 이런 돌파 감염의 그런 가능성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백신도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 후에 5%, 10%의 효과가 없는 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분 중에서 2차 접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돌파 감염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생각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 100%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백신이 효과는 발생하되 이런 돌파 감염 사례는 그래도 뭐 이례적이라는 표현보다 응당 그럴 수 있는 차원의 해프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소수의 사례입니다. 소수의 5%, 10% 미만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대확산이 심각한 지역이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 이런 민간요법을 동원을 하고 있답니다. 소똥을 몸에 바른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소를 또 귀하게 여기는 국가이기도 하고 이제 힌두교가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런 민간요법이 이 최재욱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선생님? 네, 전혀 과학적 근거 없고요. 인도 의사회에서도 저희 인도 의사회하고 좀 긴밀한 연락도 하는데 예. 굉장히 의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예. 공식적인 입장 국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그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그런 잘못된 걸 넘어서 또 다른 이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좀 매우 부적절한 그런 예.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접종과 관련된 사고들도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병원에서
2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20대는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어떻게 맞게 된 겁니까? 일단 이게 이른바 이제 노쇼 백신이라는 것이죠. 원래 예정돼 있던 백신 접종 받으셔야 될 분이 이제 백신 접종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백신이 있는 건데 이 남아있는 백신을 재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예를 들면 예비적으로 신청한 분에 한해서 이제 그 다음 순번으로 맞추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20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 노쇼 백신을 맞으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백신하고 이 사람이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문진표나 이런 데 적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 20대들은 지금 맞출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뭐 저 같은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평론가도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여러모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이 백신의 이제 어떤 그 접종 위탁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는 그런 제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